안녕하세요. 부산외대 터키어 전공 양민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화와 언어로 배우는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반도, 프리기아의 미다스 왕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튀르키예가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의 고대 문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금손의 미다스 왕과 관련되어 많은 신화와 전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입니다.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는 태양신인 아폴로와 판 사이의 음악 경연을 참관했습니다. 아폴로의 패배를 선언한 미다스는 아폴로의 노여움을 사 귀가 당나귀 귀처럼 변하게 되었는데요. 미다스는 자신의 귀를 모자로 가리고 다녔으나 그의 이발사에게만은 보여줄 수밖에 없었지요.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이발사는 왕의 비밀을 참을 수 없어서 땅에 구멍을 파고는 미다스 왕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고 구멍을 흙으로 다시 덮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 그 자리에서 생긴 갈대밭에서 미다스 왕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다스가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리스토파네스의 기원전 5세기의 희극 개구리에 언급되는데요. 이후 오비디우스의 기원전 1세기 서사시 변신 이야기에도 이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미다스 왕은 태어날 때부터 귀에 이상이 있었고 이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귀가 비대칭적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미다스 왕은 이러한 외모 때문에 민중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으며 자신의 귀를 가리기 위해 위쪽이 긴 모자 혹은 머리 장식을 착용했다고 알려집니다. 아마도 이러한 신체적 특징이 미다스 왕은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의 기원이 되었을 거라는 주장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와 관련되어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프리기아인들이 썼던 붉은색을 띠는 원풀 모양의 모자로 윗부분이 앞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다스 왕이 썼던 모자도 아마 이런 모자이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스머프 만화에 등장하는 빨간 모자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프리기아 모자는 자유의 모자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고대 로마에서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민의 신분을 얻게 되면 이 모자를 썼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후 프랑스 혁명 시대에는 시민군의 아이콘으로 널리 쓰이기도 했는데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외젠 들라크루아가 프랑스 7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183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정말 유명한 그림이지요. 그림 가운데 여성은 자유를 상징하며 한 손에는 프랑스 국기를, 다른 손에는 총검을 휘두르고 있지요. 그런데 여성이 쓰고 있는 붉은 모자가 바로 프리기아인의 모자, 자유의 모자입니다. 이 작품은 들라크루아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이며 현재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모자를 상징하는 프리기아인의 모자는 내년 2024년 프랑스 월드컵의 마스코트로도 지정되기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다스 왕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삼국유사 경문대왕조에는 세 가지 좋은 일로 임금이 된 응렴, 뱀과 함께 자는 임금 이야기와 함께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문왕은 임금 자리에 오른 뒤에 갑자기 그의 귀가 길어져서 나귀의 귀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으나 오직 왕의 복두장이만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그 사실을 감히 발설하지 못하다가 죽을 때에 이르러 도림사라는 절에 있는 대나무를 향하여 우리 임금님 귀는 나귀 귀처럼 생겼다 라고 소리쳤지요. 그 뒤부터는 바람이 불면 대밭으로부터 우리 임금님 귀는 나귀처럼 생겼다 라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왕은 이것을 싫어하여 대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를 심게 하였으나 그 소리는 여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처럼 이 미다스 왕의 당나귀귀 이야기는 유럽 지역인 그리스, 루마니아, 또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도 전해지고 있으며 투르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과 한국, 그리고 인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미다스 왕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미다스 왕의 삶은 부와 권력, 그리고 인간적인 약점과 욕망에 대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다스 왕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고대 아나톨리아 반도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지 중 하나인 프리기아 왕국의 수도 고르디온 유적지와 그 박물관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디온 박물관은 1963년 작은 마을인 야스훌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는 미다스 왕 시대 초기 프리기아 시대부터 고대 청동기, 철기 시대의 그릇, 생활도구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 도자기와 헬레니즘 시기, 그리고 로마 시대 유물들도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으며 고르디온에서 발견된 인장과 동전들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프리기아 귀족과 지배층의 다양한 크기의 봉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분구묘는 그 높이가 55m, 지름이 300m로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로 큰 봉분이 발견되어 1957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봉분 5라고 명명된 무덤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무덤은 1954년 불법 발굴로 발견되어서 이후 자연재해와 도굴꾼에 의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튀르키예 문화관광부의 노력으로 복원되기 시작해서 1999년 고르디온 박물관 정원에 재건되어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고르디온 박물관은 고대 프리기아 문화의 중심지로 그 풍부한 역사와 미다스 왕의 전설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문명의 신비, 튀르키예 고르디온 박물관을 방문해서 고대 문명의 흔적을 직접 체험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어떠셨나요? 이처럼 튀르키예가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습니다. 기원전 11,000년경으로 추정하는 고대 사원인 göbekli tepe에서부터 기원전 7,500년에서 8,000년경에 조성되었다고 하는 인류 최초 집단 거주지인 차탈흐, 최초의 철기 문명을 지닌 히타이트 제국에서 동로마 제국까지 지금 튀르키예는 고대 문명 요람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민족과 언어, 문화가 혼합된 그야말로 다채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랄만한 문화를 지닌 멋지고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터키어와 터키 문화를 배우면서 그 진가를 함께 알아봅시다. 감사합니다. Teşekkür ederim. Görüşürüz.